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도 은퇴 후 내가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런 고민은 50대, 60대가 되어서 갑작스럽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30대나 40대부터 머릿속 어딘가를 스멀스멀 떠돌고 있곤 해요. 내가 평생 해오던 일을 그만두고 수입원이 끊기면 그동안 모아둔 돈만으로 지낼 수 있을까? 주위 친구들은 연금이다, 부동산이다 하며 나름의 은퇴 준비를 이야기하지만 막상 내 상황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려 하면 쉽지 않죠. 오늘은 한 달 생활비 10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 라고 할 법한 상황에서 60세 트럭 운전사가 퇴직 이후 새 인생을 열어간 이야기로부터 시작해 보려 해요. 사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진짜 가능할까? 라는 의문이 절로 들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은퇴 이후의 생활비를 100만 원 아래로 맞추거나 또는 한정된 돈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찾아가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오늘은 그런 사례 중에서도 실제로 트럭 운전을 하다가 은퇴를 한 분을 비롯해 다른 직업군에서 비슷한 나이대의 은퇴를 맞이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세 가지로 나눠 전해드리려고 해요. 각자 처했던 상황과 해결책은 다를지 몰라도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행복이 막연한 꿈이 아니라 비교적 실현 가능한 목표일 수도 있다는 공감과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1. 60세 트럭 운전사 제2의 인생은 소비 구조 재설계에서 시작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제목에서 언급한 60세 트럭 운전사 박모 씨의 사례입니다. 박 씨는 30여 년 넘게 화물 운송 일을 했다고 해요. 하루하루가 몸으로 때우는 일이라 자연스럽게 체력이 떨어지는 50대 후반부터는 언제 그만둬야 할까? 라는 고민이 정말 컸다고 합니다. 근데 고민한다고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동안 트럭 몰면서 번 돈으로 집 한 채 장만했는데 그 외에 투자나 연금은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냥 통장에 돈을 모으는 정도였죠. 박 씨는 60세가 되던 해 더 이상 장거리 운송이 힘들어져서 결국 일을 내려놓기로 결정합니다. 문제는 트럭을 팔아서 마련한 목돈과 소소한 국민연금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다는 거예요. 퇴직 이후 한 달 생활비로 최대 100만 원까지만 쓰기로 결심했는데 막상 해보려니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 씨가 생각보다 빨리 적은 돈으로도 살 수 있구나를 깨달았던 계기가 있어요. 바로 소비 구조를 바꾸는 것. 만약 기존처럼 차를 몰고 다니며 기름값 내고 밖에서 끼니 때우고 주말마다 가족과 외식을 했더라면 생활비는 훨씬 더 필요했을 거예요. 그러나 소위 다운사이징을 결심하고 집 앞에서 자전거로 이동하기 시작하고 직접 장을 봐 집밥을 해 먹으며 군것질이나 술, 담배까지 줄이니 한 달 생활비를 7,080만 원 선에서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박 씨가 완전히 일을 그만둔 건 아닙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운송 관련 경력을 살려 동네에서 생활용 소형 트럭 운반 같은 소일거리를 가끔 해주고 소정의 비용을 받는 정도예요. 어찌 보면 은퇴라고 하기보다는 노동 강도가 낮은 파트타임으로 전환한 거죠. 하지만 이 소득은 생활비보다는 여유자금이나 취미생활 비용으로 쓰고 정작 매달 고정 지출은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합니다. 저는 돈 많아야 행복한 게 아니라고 요즘 절실히 느껴요. 예전엔 차에서 잔다고 식사도 대충 때웠는데 이제는 제 시간에 집밥을 챙겨 먹고 필요한 것만 딱 사서 쓰니 훨씬 건강해졌어요. 월 100만 원 아래로 맞춰도 충분히 살만하더라고요. 이렇게 박 씨는 자신이 만족하는 생활 기준을 파악한 뒤 그 기준이 유지되는 선에서 지출을 줄이고 소일거리로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2. 58세 미용사, 기술로 버티는 은퇴 후 삶. 두 번째 이야기는 58세 미용사 정모 씨의 사례예요. 정 씨는 십수년 전부터 동네 미용실에서 스태프로 시작해 결국 자기 가게를 오픈했고 50대 후반까지 그 일을 해왔습니다. 문제는 원장이라는 직책이 되었어도 매달 나가는 임대료와 인건비가 상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조금만 줄어도 수익이 거의 남지 않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결국 정 씨는 내가 나이 들수록 체력도 떨어지고 규모를 키워봤자 부가적인 비용만 늘 텐데 차라리 요즘 유행하는 1인 미용실을 작게 옮겨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58세에 큰 결심을 합니다. 지금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하고 원하는 사람들한테만 예약을 받아 머리를 해주는 소규모 살롱을 차리기로 한 거죠. 그 과정에서 매물 정리나 새 가게 이전 등을 하면서 진땀을 뺐지만 일단 과감하게 실행했습니다. 주변에서 은퇴를 하려면 확실히 접어야지 중하게 계속 일하면 언제 쉬냐고들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 기술이 있잖아요. 체력은 떨어져도 그 기술로 파트타임식으로 일하면 어느 정도 수익이 들어올 테니 그럼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대형 미용실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봤어요. 결과적으로 정 씨는 현재 하루에 34시간만 일하지만 한 달에 10만 12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을 번다고 해요. 이 정도면 몇몇 분들께는 그 돈으로 어떻게 살아?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정 씨는 오히려 이 정도면 내 나이에 넉넉하다는 입장입니다. 집도 이미 오래전 마련해둔 상태라 월세 부담이 없고 생활 패턴도 간소화했기 때문이죠. 정 씨에게 있어 은퇴 후 삶은 기술을 활용한 파트타임 노동 다운사이징된 소비 생활로 정리할 수 있어요. 특히 일을 완전히 놓으면 더 공허하고 막막할 것 같다는 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완벽히 손을 놓고 즐기는 은퇴만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3. 65세 퇴직 공무원, 부업으로 찾은 작은 안정. 마지막 이야기는 65세에 퇴직한 공무원 이모 씨입니다. 흔히 공무원이라면 퇴직 후 연금이 있으니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만나보면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 씨 역시 연금만 바라보다 보니 막상 퇴직하고 나니 집안일이나 병원비 등 예기치 못한 지출이 생겨 경제적으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공무원 연금이란 게 다달이 조금씩 들어오긴 해도 가족이 있으면 사실 여유 있게 쓰기는 힘들잖아요. 아이들 아직 취업 못해서 집에서 식비도 들어가고 손주 돌봐줄 때도 용돈을 써야 하니까요. 은퇴 후 몇 달은 집에서 쉬는 게 좋았지만 미래가 불안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씨가 선택한 건 소일거리 겸 부업이었습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성격이라 현지 여행 가이드를 하는 친구와 함께 간단한 서류 정리 및 가이드 보조를 시작했죠. 연금은 연금대로 들어오고 가이드 보조 일은 한 달에 몇 번 정도만 스케줄이 잡히는데도 5,07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익이 생겼다고 합니다. 한 달 생활비를 150만 원 정도로 잡았을 때 연금이 100만 원 전후이니 그 부족분 50만 원 내에만 부업으로 채우면 되는 셈입니다. 이 씨는 연금만으로는 만족스러운 노후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빨리 깨닫고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용돈벌이를 찾는 것이 좋다고 강조해요. 요즘 세상에 가만히 있어도 대책 없이 노후가 보장되겠다는 생각은 정말 옛날 이야기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씨는 퇴직 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 필요는 없지만 내 생활을 지탱해줄 소득원이 하나라도 있다면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고 말해요. 그렇게 번 돈은 손주들을 위한 조그마한 선물이나 가족 외식 비용으로 쓰이고 정작 본인의 일상생활은 연금으로 충분히 해결된다고 합니다. 은퇴 후 행복의 기준을 다시 생각해보기. 위 세 가지 사례를 보면 은퇴 후 인생을 살면서도 조금이라도 내 능력을 활용해 소득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생활비를 한정된 범위 안에서 꾸준히 조절해 나간다라는 점이 공통적으로 보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은퇴 후엔 꼭 아등바등 일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 분 모두가 강조하는 건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할 수 있는 일로 소소한 보충을 해나가는 삶이라는 점이었어요. 60세 트럭 운전사 몸이 조금 힘들어도 가벼운 운송일로 파트타임 수입을 만든 뒤 생활 패턴 자체를 크게 바꿔서 지출을 줄였어요. 58세 미용사, 기존의 큰 가게를 정리하고 1인 미용실을 통해 기술을 살려 파트타임 방식으로 계속 일하면서 과도한 지출 없이 간소화된 생활 패턴을 추구했죠. 65세 퇴직 공무원 연금만으로 부족해진 생활비를 여행 가이드 보조일로 조금씩 메우고 과도하게 일하지 않아도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작은 구조를 만들어 행복한 노후를 누리고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나만의 행복 기준을 제대로 설정하는 일 같아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은퇴 후에도 사회와 적절한 관계를 맺고 싶다면 어떤 형태로 일하면 좋을지
현재 보유한 자산과 필요 자금은 얼마인지 등을 진지하게 살펴보는 거죠. 은퇴 준비에 대해 많이 불안해하시고 남들은 다들 어떻게 그렇게 잘 사냐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듯 묻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은퇴 후에도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꼭 초라한 게 아니라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낸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 달 생활비 100만 원? 말이 돼? 라고 생각했다가 어느 순간 그게 우리의 실제 현실이 될 수도 있죠. 중요한 건 그때 가서 우왕좌왕하기보다 미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출 구조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내 능력 혹은 소득원을 확보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가 가까워지기 전에 혹시 내가 60살 이후에는 어떤 일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걸 유지하며 소소하게라도 돈을 벌 수 있을까?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좋을 거예요. 정년이 길어지고 100세 시대라는 말이 이제는 낯설지 않은 시대입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희미해진 만큼 은퇴 시점도 제각각이에요. 더군다나 은퇴라는 단어는 예전처럼 완전히 일에서 손을 떼는 시점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인생을 이어가는 전환점에 가깝다고들 하죠. 누군가는 50대 중반에 은퇴를 선택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70세가 넘어서야 일을 그만둘 수도 있어요. 우리 삶은 길고 단 한 번뿐입니다. 그 길고 긴 삶을 치열한 경쟁과 일에만 매달리다 끝내기에는 너무 아쉽죠. 은퇴 후 조금 더 여유 있게 내 몸과 마음을 돌보면서 그간 미처 해보지 못했던 일도 하나씩 시도해보는 기회가 되면 어떨까요? 그때 내가 가진 재능과 경험이 작은 수익으로도 이어진다면 금상첨화고요. 어쩌면 지금이야 이런 이야기가 먼 미래처럼 들릴 수 있어도 막상 은퇴 시점이 다가오면 일순간에 엄청난 현실감으로 우리를 덮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더욱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죠. 나는 몇 살에 어떤 형태로 은퇴를 맞이하게 될까? 그 은퇴 후에는 어떤 생활 방식을 원하지? 혹시 일을 조금 더 해도 좋다면 어떤 형태가 가장 나한테 적합할까? 이런 자문들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달 생활비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내가 어느 수준에서 행복과 안정감을 느끼는가가 핵심이에요. 누군가는 100만 원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최소 300만 원은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도 있죠. 어느 쪽이든 자기 상황에 맞게 미리 계산해보고 그 틀 안에서 은퇴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면 생각만큼 막막하거나 무서운 일은 아니라는 게 오늘 사례들을 통해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너무 겁먹지 마세요. 그리고 섣불리 난 뭘 해도 안 될 거야 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사회의 빠른 변화 속에서도 분명 여러분이 가진 소중한 기술이나 경험이 다시 쓸 기회가 있고 그걸 통해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3명의 이야기가 작은 힌트가 되길 바라며 은퇴가 더 이상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속도로 갈아타는 다음 기차역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